여러분, 지난밤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일하고 모아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정작 생활비는 빠듯합니다. 연금 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마트에서 물건 하나 담을 때마다 가격표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이 나이에 막노동 나가기도 몸이 안 따라줍니다. 집값은 4억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70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5억 1922만 원입니다. 들으면 부자 같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위, 하위를 뺀 중앙값으로 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같은 해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38.2%가 빈곤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2년 연속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5명 중 2명이 가난합니다. OECD 국가 중 최악입니다.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은퇴자들을 만나며 이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노후 빈곤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삶을 잠식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집은 있는데 팔 수도 없고 월세 받을 만한 곳도 아니고 연금 받는데 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일하고 싶은데 나이 든 사람 뽑는 곳이 없어. 자식들 각자 살기 바쁜데 어떻게 도움을 청해. 맞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집이 있는데도 가난한지 그 이유 7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둘째,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과 같은 처지의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셋째,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70대 인생이 불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존엄하게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확히 알고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다르게 행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도 나눠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법을 찾아갑시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분은 김영숙 씨입니다. 영숙 씨는 올해 72세이십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시가 3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가셨고 자녀 둘은 각자 가정을 꾸려 독립했습니다. 한 달 수입은 기초연금 34만 원과 국민연금 40만 원, 합쳐서 72만 원입니다. 들으면 그럭저럭 살만해 보이시죠? 그런데 계산해 보십시오. 관리비 15만 원, 건강보험료 7만 원, 병원비 평균 20만 원을 빼면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을 30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쌀, 반찬,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교통비. 계산만 해도 빠듯합니다. 손주들 용돈은커녕 본인 옷 한 벌 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집은 있는데 팔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영숙 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집을 팔면 어디 가서 삽니까? 전세로 옮기면 보증금이 묶이고 월세로 가면 매달 나가는 돈이 더 늘어납니다. 결국 집은 있지만 쓸 수 없는 자산,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영숙 씨는 요즘 마트에서 일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진열 아르바이트입니다. 시급 1만 30원, 한 달에 48만 원 정도 더 버십니다. 72세에 무릎이 아픈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마트로 갑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긴 싫고, 이게 영숙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70대의 현실입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현금 빈곤,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없는 소득 빈곤,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5억 1922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어르신들 중 상위 10%의 순자산이 16억 2291만 원, 하위 10%가 3,859만 원입니다. 중앙값으로 보면 평균 65세 이상 어르신의 순자산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자식 키우느라 본인은 뒷전이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노년에 이렇게 힘드십니까?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집 있고 평생 일했는데도 가난해졌는지 그 이유 7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은 끊겼는데 집은 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올랐다고 기뻐하셨습니까? 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허상인지 압니다. 대부분 집값입니다. 그런데 이 돈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을 팔면 어디 가서 삽니까? 전세로 옮기면 보증금 묶이고 월세로 가면 매달 돈 나갑니다. 주택연금 받아도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의료비에 생활비 감당 안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은 소유하되 사용할 수 없는 자,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는 자라고요. 딱 우리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연금 공백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1988년입니다.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은 그때 이미 40대, 50대였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습니다. 받는 돈도 적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겁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의 빈곤율이 40% 이상입니다. 반면 50년대생은 30% 이하입니다. 차이가 16.7%포인트나 됩니다. 10년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은 연금 공백 세대입니다. 세 번째, 평생 일해도 가난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경비, 청소, 주차관리, 폐지수거, 72세에, 75세에, 78세에도 일하십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종사자 중 34.2%가 단순 무무직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고령 노동자 비율은 2023년 기준 61.7%입니다.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OECD 1위입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율도 1위입니다. 일을 해도 가난합니다.
일자리의 질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시급 1만 30원 받아서 한 달 50만 원 벌면 뭐합니까? 몸만 상하고 존엄만 깎입니다. 네 번째, 의료비가 블랙홀입니다. 여러분, 병원비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최근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1인당 연간 진료비가 500만 원을 넘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12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본인 부담금만 1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있으시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우습게 나갑니다. 큰 병 걸리면 수백만 원입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나빠지고 의료비는 늘어나는데 소득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년의 의료비 함정입니다. 다섯 번째, 혼자 사시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 중에 혼자 사시는 분 계십니까? 배우자가 먼저 가신 분, 결혼 안 하신 분, 이혼하신 분. 가장 최근 확정된 통계를 보면 고령자 셋 중 한 명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돈이 2배로 듭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다 똑같이 나갑니다. 밥해 먹으면 재료비가 더 듭니다. 규모의 경제가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건 혼자 사는 고령자의 18.7%는 도움받을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 빈곤에 사회적 고립까지 겹칩니다. 그리고 빈곤한 노인 중 여성이 60.3%, 남성이 39.7%입니다. 여성이 1.5배 더 가난합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가장 취약합니다. 여섯 번째,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기초연금 약 34만 원, 국민연금 평균 67만 원, 절반 이상은 50만 원 이하입니다. 이 돈으로 2026년을 살아야 합니다. 10년 전 같았으면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커피 한 잔 6천 원, 김밥 한 줄 5천 원 시대입니다. 연금액은 조금씩 오릅니다. 그런데 물가는 더 빨리 오릅니다.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듭니다. 10년 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생활을 지금은 150만 원 있어도 못 삽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일곱 번째, 디지털 격차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쓰십니까? 앱 설치하실 줄 압니까? 인터넷 뱅킹 하십니까? 요즘은 모든 게 온라인입니다. 복지 혜택 신청, 병원 예약, 할인 쿠폰, 일자리 공고, 다 인터넷으로만 나옵니다. 은행 가도 창구는 줄이고 ATM만 늘립니다. 정보 격차가 경제 격차로 이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못 받습니다. 알아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포기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보는 자본이다.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 7가지가 바로 집 있어도 가난한 이유입니다. 소득 없는 자산, 부족한 연금, 저질 일자리, 늘어나는 의료비, 혼자 사는 외로움, 치솟는 물가, 디지털 소외. 이 모든 게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만 해도 버거운데 7가지가 동시에 덮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문제만 알고 끝나면 뭐합니까? 해결책을 찾아야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씩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주택연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주택연금 알고 계십니까? 알아도 신청 안 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집을 자식한테 못 물려주잖아.
은행 이자만 축낸다며. 맞습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집은 자식 못 물려줍니다. 그런데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신 생활비가 중요합니까? 자식한테 집 물려주는 게 중요합니까? 자식들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 집 기대 안 합니다. 각자 살기 바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돈 없어서 고생하는 걸 더 걱정합니다. 3억 원 안팎의 집을 기준으로 70세 전후라면 월 80에서 90만 원 수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받는 연금에 90만 원 더하면 어떻습니까? 숨통이 트입니다.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 문제입니다. 상담 한번 받아보십시오. 손해볼 거 없습니다. 두 번째, 숨은 복지 혜택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있는 혜택이 수두룩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모르시면 동사무소 가십시오. 복지 상담 신청하십시오. 기초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난방비 할인, 전기요금 할인, 통신비 감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틀니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어르신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안 받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렸더니 한 달에 약 23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1년이면 276만 원입니다. 모르면 손해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세 번째, 건강관리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여러분,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프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소리 같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무료 건강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운동 프로그램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가십시오. 매일 30분만 걸으십시오. 계단 오르내리십시오. 스트레칭 하십시오. 당뇨, 고혈압 있으시면 약 꼬박꼬박 드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70대의 건강은 자산입니다. 아니, 자산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걷습니다. 3년째입니다. 병원 안 갑니다. 약값 안 듭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절약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 소비 습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마트 언제 가십니까? 저녁 8시 이후에 가보십시오. 신선식품 할인합니다. 50% 할인도 있습니다. 경로우대 혜택 쓰십니까? 지하철, 버스 무료입니다. 택시 아끼십시오. 박물관, 미술관, 궁궐 무료 또는 할인입니다. 가십시오. 통신비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5만 원? 7만 원? 알뜰폰으로 바꾸십시오. 한 달에 1만 원이면 됩니다. 보험 몇 개 들고 계십니까? 정말 필요한 거 빼고 정리하십시오. 중복되는 거, 받을 수 없는 거 많습니다. 작은 절약이 모이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 36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평생 쌓은 재능을 쓰십시오. 여러분, 살아오면서 뭘 잘하십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요리 잘하시면 반찬 만들어서 팔아보세요. 손재주 있으시면 수선, 공예하십시오. 당근마켓에 판매해도 됩니다. 아이들 좋아하시면 돌봄 도우미 하십시오. 컴퓨터 잘하시면 블로그, SNS, 유튜브 하세요. 글이 쌓이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일기처럼 작성하셔도 되고 요리 레시피 올려도 되고 뭐든 내가 가진 재능을 알려주면 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본인만의 작은 수입원을 만드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분은 뜨개질로 수세미, 모자 만들어서 파십니다.
반찬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버십니다.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소일거리로 용돈벌이도 하십니다. 재미도 있고 돈도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석삼조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못할 거 없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노후 소일거리는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혼자 사는 고령자 중 18.7%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경로당 가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교회, 성당, 절 다니십시오. 어디든 좋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되면 정보가 들어옵니다. 누가 복지 혜택 받았다. 어디 병원이 좋다. 어디서 일자리 구한다. 다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10년 전 평생 식당 일만 해오시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게 유행이란 소리에 자격증 따시고 처음으로 국민연금도 넣어서 10년을 채우고 소소하게 국민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외로움도 덜합니다. 우울증도 예방됩니다. 서로 도움 주고받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합니다. 노년의 빈곤은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혼자 있으면 모든 게 힘듭니다. 함께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오늘 당장 전화하십시오. 옛날 친구한테, 이웃한테, 동창한테 만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일곱 번째, 디지털을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어렵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 세대는 안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배워야 합니다. 안 배우면 손해봅니다. 동사무소, 복지관, 도서관에 스마트폰 교육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신청하십시오. 손주한테 배우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카카오톡, 인터넷 뱅킹, 지도 검색, 인터넷 쇼핑, 날씨 확인, 이것만 배워도 삶이 편해집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 일곱 가지가 여러분을 구합니다. 주택연금, 복지 혜택, 건강관리, 소비 절약, 재능 활용, 관계 맺기, 디지털 배우기. 하나만 해도 달라집니다. 셋만 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일곱 개 다 하시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건 뭡니까? 집 있어도 가난한 70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일곱 가지와 해결책 일곱 가지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빈곤은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38.2%, OECD 최악입니다. 이건 구조적 문제입니다. 연금 공백 세대, 낮은 복지, 불안정한 일자리, 이 모든 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나라 경제 발전시킨 분들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하지만 사회가 바뀌길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알아보십시오. 복지 혜택 찾으십시오. 건강 챙기십시오. 소비 줄이십시오. 재능 쓰십시오.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디지털 배우십시오. 이 일곱 가지만 실천하면 달라집니다. 한 번에 다 못하셔도 됩니다.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나, 다음 주에 하나,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70대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입니다. 80세까지, 90세까지 건강하고 존엄하게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의 존엄은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달려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체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10년간 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배운 게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8세에 스마트폰 배우신 분, 80세에 주택연금 신청하신 분, 75세에 새 친구 사귀신 분 다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실천해 보실 건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함께 이야기 나눕시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